네, 이런 혁신 우호적인 문화가 필요하다는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의 문화를 혁신 우호적인 문화로 변환시켜야 하잖아요. 뭐 새로 시작하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런 문화를 창출해야 하고,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로부터 그런 혁신 우호적인 문화로 변경을 해야 하고 그럴 텐데, 일반적으로 문화 변경의 동의는 새로운 인력, 뭐 새로운 전략, 시장과 환경의 변화, 뭐 이런 것들로부터 유발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때 기업은 기업의 전략과 구조, 그리고 문화 간 효과적인 연계를 도모해서 문화 변경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문화 변경은 구성원 간이나 부서 간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태도를 기초로 이제 다 같이 혁신 가치를 공유하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투입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문화 변경을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최고 경영층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 경영층은 그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전사에 확산을 하고, 기업 내 학습 문화를 창출하고, 또 신뢰 문화를 확산시키고, 개방된 의사소통 창구를 좀 만들어주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술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느냐가 이제 좀 대두가 될 텐데요. 일단 연구원의 특성을 좀 알아야지 기술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보상을 제공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기술 연구원들은요, 연구 분야나 개발 업무,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완수를 했을 때 성취감과 성장감을 느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동종 업계의 다른 R&D 인력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외적 공정성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좀 자유롭게 통제받지 않고 최소한의 관리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자기 방식대로 연구하는 걸 좋아하죠. 이 매슬로우는 사람들의 동기를 좀 자극하려면 욕구를 봐야 된다고 하면서 이 욕구 위계 이론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너무 유명해서 사실 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뭐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유발되고, 이게 또 채워져야지 사회적인 욕구가 생기고, 이게 또 채워져야지 존중을 받고 싶어 하게 되고, 존중을 받으면 이제 자기의 꿈 같은 걸 실현하고 싶어하는 자아 실현 단계에 이제 도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기술 조직이나 이런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임금을 지불해주고 사무실의 환경, 뭐 온도나 햇빛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꾸려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안전 욕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의 안정성을 좀 보장해주고, 위험하지 않은 작업 환경을 제공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적인 욕구는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호회 같은 거 운영하는 기업들 많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왕따 문제 같은 것들 막 있잖아요. 그냥 좀 인간적이고 존중하는 문화를 좀 확산을 해서 인간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존중의 욕구는 포상을 주고 승진시켜주는 것처럼 이제 권한을 이양해주는 과정들을 말할 수 있고요. 자아 실현은 이제 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업들만 하면은 사실 성취감 같은 걸 느끼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전적인 과업이나 창의적인 업무들을 부여해서 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업들을 제시해 주는 것들로 이제 충족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맥그리거의 XY 이론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맥그리거는 사람들을 두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X 이론, 하나는 Y 이론인데요. 이것도 좀 너무 유명하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X 이론은 사람은 원래 게으르고 꿈이 없고 책임감이 없다. 창의적이지도 않고 엄격히 통제되고 강제되고 지휘받아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는 그래서 하급적인 단계, 그 하위 단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Y 이론은 완전 반대로 보는 거죠. 작업 조건만 잘 제공해주면은 사람들한테 일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창의적인 사람들이고, 자율적이고 적절하게 동기부여해주면 일 잘한다, 이렇게 보는 긍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Y 이론에 따르면 이제 Y형의 사람들은 사회적이고 자존적이고 자아실현적인 단계에서도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X형인지 Y형인지 잘 파악해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고요. 네, 세 번째 동기 이론은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이제 이동해 간다, 변환해 간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보통 어렸을 때, 연령이 낮을 때 그런 변화가 활발하다고 하고요. 좀 성인이 돼서 나이가 연령대가 좀 차면은 지금 그때 이제 있는 미성숙한 상태이냐, 성숙한 상태이냐가 고착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도 미성숙한 사람은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미성숙한 사람은 되게 부정적이죠.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단순하고 변덕스럽고 단기적인 시야밖에 없고 자아의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이끌어주고 목표를 잘 세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강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성숙이는 오히려 완전 반대적으로 능동적이고 독립적이고 뭐 창의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식과 자기 통제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면들을 살려줄 수 있는 도전적인 과업 같은 것들을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XY 이론처럼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뭐 보상 체계나 뭐 인센티브 체계 같은 것들을 갖춰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름의 기대 이론인데요. 네, 이거는 개인이 행동을 하려고 이제 딱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행동 대안들을 옵션들을 막 이제 하나하나 평가를 해서 최적의 결과를 내는 것을 선택해서 행동한다라는 약간 계산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때 내가 행동을 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나의 주관적인 가치 그리고 내가 거기에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 이런 것들이 곱하기가 되어서 행동의 동기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성과에 대한 나만의 가치나 나만의 기대가 만약에 떨어지면은 행동의 동기도 좀 적게 부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연구원의 특성이 어떻다고 그랬죠? 자기 분야에서의 성취감이나 성장감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도서관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지식 원천에 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들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업무 내용이나 전공 지식 같은 것들을 좀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의 기회 같은 것들을 확대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일 영역에서 다른 R&D 인력으로부터 인정받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연구소에서는 저널이나 학회에 논문 제출하는 거 굉장히 장려해요. 그리고 뭐 특허 출원하도록 이제 좀 장려하기도 하고, 이 리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챔피언 얘기했잖아요. 뭔가 성과를 낸 사람을 전사적으로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굳이 말하자면 뭐 이달의 사원 같은 거 해서 막 붙여놓고 막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유로운 연구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3M에서 15%의 룰이라고 해서 업무 시간의 15%는 무조건 창의적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원만의 그런 연구원이 스스로 이렇게 구성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을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연구 여건을 제공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기술 경영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경영자나 관리자를 생각을 해보면 전공이 되게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 기술 경영에서는 사실 공학 출신이나 특수기술자 같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회사에 입사하거나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리자가 되고 경영자가 되는데, 공학 기술 중심의 막 그런 좀 좁은 카테고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연차가 쌓이고 관리자가 되고 경영자가 되면은 이제 그에 맞는 권한이나 책임 같은 것들을 이제 수행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경영에서는 리더십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론 4개만 간단하게 볼게요.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게 리더십 특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로부터 이제 파생이 되는 모든 현상을 리더 개인의 특징이나 성격이나 뭐 본성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지도자의 특질로는 활동력, 뭐 지구력, 결단력, 설득력, 책임감, 능력, 이 모든 걸 다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도자가 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너무 비과학적이다 이거예요. 설명력이 좀 떨어지고 비과학적이고 뭐 좀 문제점이 많은 이론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행동론적인 리더십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개인의 성격이나 특징에서 비롯되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다. 리더십은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주어진 과업이나 인간 관계에서의 밀접성에서 비롯된 그 행동과 리더십은 관련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관리자 리더십 이론이 있는데요. 이 과업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생산성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리더이냐, 그리고 본인이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 뭐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느냐, 이 두 축을 기반으로 관리자 유형을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한 5가지 유형으로 표현을 해요. 생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인간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리더다라고 해서 1.1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랑은 반대로 과업에 대해서 생산성에 대해서 성과를 엄청 내고 싶어하는 리더인데 사람에 대해서는 막 관심이 별로 없어서 비인간적으로 일을 막 시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과업형 리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랑 완전 반대로 뭐 성과는 성과야. 그 성과는 회사 거고 우리가 행복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만 좀 있는 리더는 인기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둘 다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잘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리더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상적인 리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에는 사실 이상형의 리더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생산에 대한 관심과 적당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중간형, 중도형 관리자가 제일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 적합 리더십 이론인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특징, 뭐 아니면은 뭐 행동에서 보여지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리더십에는. 리더십의 유효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리더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느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업무가 돌아가는 상황이 그 리더십 매우 유리하거나 매우 불리할 때 리더는 과업에 많이 집중하는 행태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중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싶을 때에는 인간 중심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래스 어사이먼트 준비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개인 과제예요. 사용자 경험을 담당하는 조직에 대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찾아보는 건데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조직으로 UX 조직을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UX 부서는 조직 구조상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혁신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사례를 바탕으로 사용자 혁신 조직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조직 사례를 찾아보는 건데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적정 지속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동기부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팀 어사이먼트인데요. 각 팀별로 선택한 회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회사들이 어떤 기술 조직, 어떤 연구개발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유형을 좀 설명해 보는 거고요. 앞으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 회사에 어떤 새로운 조직이 필요할지 적절한 인적 자원 계획을 좀 세워보는 거고, 그 회사에 맞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제시해보고 적절한 동기부여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큰 박수.